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낙찰 결과가 나왔죠, 어제. 뭘 말하는지 아시죠? 그 FD25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입찰을 하면서 어저께 개찰하고 바로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이제 뭐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금액이. 그래서 그 부분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전에 입찰하는 거는 입찰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를 안 보여드리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결과를 짧게 좀 찍어볼게요. 그래서 결과를 좀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잖아요. FD25 가구 쓰는 새 가구가 들어가고 밑에 점포주택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익률을 많이 따져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낙찰이 안 됐죠. 왜냐면 수익률을 따져보면 이거는 1100만원 정도 받아야 마땅한 토지인데 그 부분이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수익률이.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얘기해 드린 게, 제가 링크는 걸어 드릴게요. 그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던 그 상황이, 낙찰을 받고자 한다면 조금 더 높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따진다고 한다면 낙찰은 안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도 오고 저한테 이제 찾아도 오시고 했는데 이게 이제 1300이 넘어가고 나면 이게 수익률이 안 나와요. 수익률을 따졌을 때는 1100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1300 이상을 다른 5가구 들어가는 그 필지 같은 경우는 1300 이상을 쓰셨기 때문에 요번에도 1300 이상은 나올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높게 그 생각은 전혀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건물을 짓고 뭔가 운영을 하실 분들, 거주를 하실 분들, 그분들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며칠 전에 제가 FD25에 대해서 입찰건에 대해서 올려드렸잖아요. 그 링크는 이제 걸어 드릴 건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낙찰을 받으려면 좀 높게 쓰셔야 되고, 수익률을 따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적정선, 그게 이제 따져보니까 1100만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전화도 많이 받았고 저희 사무실로도 많이 찾아오셨는데,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고자 한다면 1300 이상은 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는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높게 받을 줄은 몰랐죠, 평당가가.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높게 받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높게 받아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낙찰을 받으셨던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가 워낙에 자리가 좋다 보니까 실입주하실 분들이나 아니면은 건물을 져서 거주하실 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뭔가 업을 하실 분들이 그렇게 받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낙찰 가격을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 좀 많이 놀랬죠. 많이 놀랬던 상황인 거고, 그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였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고덕신도시에 대해서 너무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이 결과치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봐 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받았으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좀 보자고요. 지금 여기는 삼성전자가 보이는 그 앞에 필지 이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입찰했던 그 상황이다 보니까 내려보면은, 이렇게 내려보면은 여기가 이제 나왔던 필지인 거예요. 여기 고덕신도시 안에 이쪽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5가구가 아니고 3가구란 말이죠. 3가구를 집어넣었을 때 5가구인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이었죠. 그래서 이게 상가 부분에 전가를 시킨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정말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5가구에서 2가구가 빠지면 이거는 뭐 250 해서 500 정도가 빠지는 상황인 건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여기 FD25에다가 적용을 시키려면
상가 부분이 업이 되든가 아니면은 주택 부분을 더 업을 시키든가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주택에다가 업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상가에다가 업을 시켰을 때 기껏해야 100만원에서 15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판단했을 때 500만원에서 150에서 200 그 정도까지도 안 되지만 100에서 150건 정도 빠지면 수익률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낙찰을 받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입주하실 분들, 건물을 지실 분들, 실질적으로 그 건축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받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도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는 여기 이 부분인 거고요. 요거는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게 이제 뭐 어느 필지가 들어오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이제 거기 영상을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를 낙찰 받았니, 그리고 어떻게 보는 거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이 부분은 그 보시고요. 이거는 LH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LH 청약센터에 들어가시면 여기 인터넷 청약이라는 그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당첨 낙찰자 조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 낙찰자 명단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낙찰 금액인 거고, 이분이 당첨자인 거고, 이렇게 해서 낙찰이 됐고 요 정도의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거. 여기에 유찰이 된 토지는 하나도 없어요. 다 낙찰은 어찌됐든 간에 다 받으셨는데 결국적으로 보시면 법인이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법인들이 이걸 받아서 뭐를 할 건지 건물을 짓겠죠. 지금 이거를 뭐 찍었다가 파실 상황도 아닌 거고, 그래서 건물을 지실 건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평당가 어느 정도로 낙찰을 받았는지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정리한 게 평택고도 국제화 계획지구 단독주택용지 당첨자 내역인 거고요. 여기가 이제 뭐 지번이나 가구 번호, 그 다음에 예정지번, 확정지번, 면적, 낙찰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낙찰된 금액,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에 낙찰 받았니,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보이죠. 지금 요 확정 지번인 거고, 여기 평당가를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평수 대비 1,900만원 요 정도에 받으신 것 같고요. 얘가 제일 높게 받은 것 같아요. 이 필지가. 이거 제일 저렴하게 받은 게 뭐 여기 1,000만원대 여기 물건들도 있고, 그리고 거의 보시면 82만 9천원 뭐 요 정도로 되기는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1,500선으로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500선으로 많이 받으셨던 상황이, 여기가 이제 이게 평당가잖아요. 평당가에 낙찰가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뭐 11억에 받은 것도 있고 13억에 받은 것도 있고 7억에 받은 뭐 저렴한 토지들도 있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13억에 받으신 것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낙찰을 받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받으셔서 뭐를 할까, 이제 제일 계속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의 실입주나 아니면은 이거를 뭐 찍었다 팔고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등기를 쳐야 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히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낙찰가 대비 굉장히 높게 받으셨던 상황인 거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는 좀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분할도 유이자이다 보니까 잔금을 아예 치러놓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잘 안 하시거든요. 대출로 대출을 막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영상 그 전 영상에도 이게 지금 이자 자체가 분할 이자가 2.3%의 이자 발생이 돼요. 거기다가 내가 대출을 해서 하면 지금 대출 이자가 아마 6억, 대출 이자가 6%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감당이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계약서 발행을 다 할 것 같아요. 계약서 발행은 다 할 것 같은데 일부 안 하는 필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저는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낙찰은 다 받으셨어요. 낙찰은 다 받고 평당가는 굉장히 높게 받으셨고 평균적으로 1,500 이상은 다 받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계약서 발행까지는 정말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을 때 잘 받은 것들은 계약서 발행을 할 것이고, 정말 높게 받으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발행을 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수익률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상황은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거를 논할 그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자리만 봤을 때는 1900에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게 이제 뭐 내가 정말 이 위치가 정말 좋아서 내가 꼭 토지를 사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화 한번 주세요. 근데 나오는 물건이 그닥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중개하기도 좀 죄송스러운 물건 같아요. 너무 평당가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이 위치보다는 더 수혜 받을 수 있는 수혜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가성비 대비 더 낮다라고 보는 거죠. 요번에 이렇게 많이 높게 받으셨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협택 같은 경우가 금액이 더 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 아직까지도 협택 부분 24블럭, 26블럭 같은 경우가 물건이 아직 있다 보니까 그런 쪽도 노려봄도 어떨까, 그런 생각은 들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해서 건물이 올라가고 매매가가 나오고 그러면 이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이게 높게 받으면 받을수록 주변에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혜 지역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협택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협택에 상가만 안 들어간다 뿐인 거지 세 가구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볼지는 않아요. 정말 차이는 많이 날 건데 그래도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낙찰 받으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풀어갈지는 이제 저도 지켜볼 거고, 그리고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괜찮으셨죠?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